오늘 일본은 하루 종일 벌집 쑤신 듯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일본이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아베가 IOC와 합의를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IOC가 공식 사이트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현재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일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3천억엔, 약 3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추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발표로 일본 전역은 벌집 쑤신 듯 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합의 사실 없다고 했고, 도쿄도의 코이케 도지사도 일본 정부와 도쿄도와 조직위가 연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C19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뿐 아니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IOC 관계자들한테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19 사태로 인해 2021년 7월 도쿄올림픽은 당연하고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 수익 감소들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익 감소로 재무 상황이 나빠질 것이고 IOC도 추가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간소하게 치르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IOC도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로 각 국제경기연맹이 심각한 재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분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 다시 C19가 창궐할 것이고 내년 여름까지 2020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도쿄올림픽도 다시 연기를 해야 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울한 전망으로 안 그래도 불안하고 화가 나 있던 일본 국민들인데 오늘 아침에 이 보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아침부터 여론이 악화되고 인터넷에서는 아베와 행정부와 조직위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국무회의 후에 일본 올림픽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은 아베 총리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준수하기로 IOC와 합의했다 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IOC와 추가 비용에 대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IOC의 발표대로 계약 내용은 명확합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계약 내용에는 올림픽 방송 등 모든 권리는 IOC의 독점 재산이다. 주최 측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IOC를 보호해야 하고 손해 발생 시에 IOC에 보상한다. IOC는 언제든지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다. 주최 측은 모든 변경 비용을 부담한다 등입니다. 1년 연기를 결정할 때에도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아베 정부와 조직위는 협의로 변경 가능한 것이며 추가 비용 부담은 IOC도 질 것이다. 일본만 부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기 결정이 있기 전에도 연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취소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3조엔, 약 34조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없고 국가가 또다시 1년 동안 올림픽에만 몰두하면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베가 자신의 임기 내에 도쿄올림픽을 화려하게 치르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진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1년 연기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1년 연기로 결정된 이상 일본 국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합심해 지지해줬는데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이 갈수록 태산이니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야후 재팬의 기사에는 3,000개가 넘는 분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근 C19로 예민한 상태여서 그런지 상당히 과격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취소해라. 일본이 아무리 수습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는 모두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돈이 있으면 C19 휴업 보상이나 해줘라. 일단 살고 보자. 연기 개최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중지하지 않느냐. 아베의 주머니에서 현금 인출해서 사용해라. 목숨을 지키는 일에 돈을 써야지. 국민의 생명이나 생활이 지켜지지 않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꼴이 더 이상하다. 우리 세금 갖다 버리지 말아라. C19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올림픽은 물 건너갔다.
백신이 개발되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생각만으로 괜찮다고 하지 말아라. C19로 경제대책과 도쿄올림픽까지 다 부담하려면 100조엔도 모자란다. 본전을 좀 따져봐라. 지금 당장 중지를 결정 안 하면 점점 상처가 깊어진다. 올림픽보다 사람의 목숨이다. 돈 낭비 그만하면 되었다. 왜 이렇게 올림픽에 집착하는가? 세금을 쏟아부어도 결국 중지하게 될 것인데. IOC는 뭐하는가? 지금이 취소 결정을 내릴 때이다. 4년 전부터 경기장 설계와 엠블럼 표절부터 위원 매수, 오다이바 수질 등 문제투성이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중지하자. 간절히 바란다. 총리 돈이 아니고 세금이잖아. 바보 같다. 돈은 국민이 어려울 때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자. 등 3천여 개의 댓글이 거의 차라리 때려치워라 라는 내용이고 바보 같은 아베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의 지지도는 곤두박질해서 곧 퇴진한다는 여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6월 퇴진설이 있는데 후임이 아소다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민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터진 아베의 합의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모두 화병으로 드러눕게 하고 있습니다. C19는 수습은 안 되고 확대만 되어가고 그것도 이제 겨우 시작이니 돌아버리겠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를 부정한 아베와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연방 국가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올인되어 있고 러시아에 있는 46개의 주를 관리하는 46명의 러시아 주지사들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완전히 다르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지사가 대통령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대통령이 정한 정책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국 주지사 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의 주지사는 예산 집행 및 입법 제한과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동시에 주 법원 판사 임명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주지사가 갖는 권력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가장 대표적인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 5개가 바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인데요. 이 중에서 독보적인 1위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1년 GDP는 3,600조 원,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보다 GDP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립할 경우 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죠.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1항을 보시면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부여된다 라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과 동일하게 4년의 임기이고 2선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위 정부 강요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임명되니 마치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보는 듯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를 강하게 반대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에서 독립하겠다 캘렉시트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죠. 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미국의 주지사들은 1년에 2번 모여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경제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주지사들이 해외 기업들의 어떠한 특별 혜택을 부여할지 앞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지가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한국에 아주 특별하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올해 미국 주지사들이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미국 주지사협회의 레리 호건 의장과 그의 부인 유미 호건이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이기도 한 레리 호건 의장의 부인이 바로 유미 호건. 그녀의 한국 이름은 김유미. 1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자신을 종종 한국 사위라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인물입니다. 한국 나주에서 태어난 김유미 씨는
20살의 남편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한 후에 홀로 3명의 딸을 키웠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게 점원과 그림을 그려 직접 판매하는 2개의 직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녀의 그림이 현재 그녀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림 전시회에서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을 만나 3년 동안 교제한 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40년을 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유미 씨는 나는 한국의 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 외치며 항상 한국의 문화를 주변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고, 남편이 주지사이자 미국 주지사협회 의장인 레리 호건이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그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번 행사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번 전미 주지사협회 공식 리셉션에 참여한 미국 주지사 수는 무려 26명, 지난해 일본 대사관저에서 개최되었을 때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참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주정부 관계자들과 초대받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까지 합산하면 무려 170명. 엄청나죠?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난 사람은 한국 기업인을 대표한 인물이죠.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차의 넥소가 주행 중에 어떻게 공기 정화까지 하는지 공개하는 등 세계 최고의 수소 에너지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사회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미국 주지사들은 특히 현대차 넥소의 공기 정화 원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지사들의 공식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청사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현대차는 수소 및 수소 연료 존재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메네제스 차관은 넥소를 직접 운전해 보더니 넥소는 뛰어난 일회 충전 주행 거리에 조용하고 가속성이 우수한 동시에 첨단 원격 주차 기능 등의 우수한 성능까지 갖췄다 평가하였고, 수소 연료 존재와 수소 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국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서 현대차와 손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게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토요타와 닛산, GM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배기가스 문제를 지적하며 2020년 올해부터는 이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엔진이 장착된 세단형 공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